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회원들과 함께하는 넷플릭스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팩스가 좋아! 팩트체크 완료. 탐사보도팀 아르곤. 넷플릭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해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89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련의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대박. 네. 우리 금요일 고정 코너 불금엔 종편 모하니로 만나는 박진솔 활동가와 화요일 방송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박진솔 활동가와는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진솔 활동가, 오늘은 금요일 종편 모하니가 아닌데 왜 미디어 탈곡기에 나왔는지 좀 힌트를 줘보시죠. 네, 바로 종편의 기획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단! 네. 9월 1일부터 7일이 바로 양성평등 주간인데요. 네. 종편팀에서 이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서 기획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양성평등 주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한 기념주간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2019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1898년 9월 1일 선언된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 여성 여권 통문, 요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9월 1일을 여권 통문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보통 7월에 열렸던 이 양성평등 주간이 올해부터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바뀌어서 열리게 된 겁니다. 네, 박진솔 활동가의 말처럼 올해부터는 앞으로 양성평등 주간이 9월 첫째 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빨리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언련에서 기획 모니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8월 한 달간 종편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백델 테스트, 네. 곧 양성평등 지수로 평가를 해본 건데요. 이 지점 좀 자세하게 설명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백델 테스트 결과부터 좀 간략하게 말해본다면요. 네, 이거 먼저 백델 테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백델이 만든 것이라서 백델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 영화에서 양성평등을 가늠하는 지수예요. 영화의 여성이 얼마나 자주 주도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지 평가하는 건데요.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2사람 이상 나와야 한다. 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하고 대화 소재가 그리고 주제가 남자 얘기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3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언련이 이걸 참고를 해서 종편 시사대담 백델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여성 출연자 비율, 그리고 여성의 출연 횟수, 그리고 여성 진행자가 포함됐느냐, 요 여부를 알아봤는데요. 그 결과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여성 출연자는 20%에 불과했고요. 네. 여성 단독 진행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어쨌거나 박진솔 활동가의 좀 답변을 들어보자면 백델 테스트 결과, 이거를 참고했던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사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양성평등 지수가 좀 낮다라고 네. 거칠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네. 첫째로 종편 4사 시사대담 프로그램 여성 출연자 비율과 횟수를 정리해 보셨더라고요. 네. 먼저 종편 4사의 8개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8월 전체 출연자 중에서 여성 출연자 비율, 그리고 여성 출연 횟수 비율을 살펴봤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 출연자 비율이나 여성 출연 횟수 비율이 50%를 넘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네. 그나마 여성 출연자 비율이 가장 높은 방송사가 JTBC였는데요. 네. 특히 JTBC 정치부 회의는 종편 4사의 8개 시사대담 중에서 여성 출연자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출연 횟수가 가장 많은 방송사는 TV조선이었는데요. 오, 네.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 여성 출연 횟수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뭐 보도본부 한라인이 음. 아무래도 그 TV조선 소속의 기자들이 나와서 맞아요, 네.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여성 기자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출연의 횟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보시면 모니터 보고서를 봐보니까 출연진 구성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했어요. 네. 이게 뉴스 정보를 전달하는 TV조선 기자 3명, 그리고 평론을 담당하는 외부 인사 1명이 보통 출연을 하는데요. 네. 외부 인사의 경우에서는 주로 신문사 논설위원 등이 출연해서 의견을 내고 TV조선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 정보에 이렇게 첨언을 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뉴스를 해설하고 논평하는 역할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본부 한라인은 전체 출연자 중 여성이 이게 총 23명 중에 9명이나 출연을 해서 정치부 회의 다음으로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출연진 구성은 좀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아, 그렇죠. 뉴스를 뭔가 해설하고 논평하는 네. 뭔가 전문가 역할로는 여성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지점에서 아쉽다고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좀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인 채널은 어디였을까요? 네,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인 곳이 MBN이었는데요. MBN의 2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가 나온 횟수가 딱 3회였어요. 아이고. 네. 아침엔 매일경제의 장윤미 변호사가 2번 출연을 했고요. 네. 뉴스와이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번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양향자 의원은 뉴스와이드의 어떤 대담을 하기 위한 출연자로 출연을 했다기보다는 인터뷰 대상자로 출연을 한 거예요. 네. 당 대회의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양향자 의원과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축하드려도 되잖아요. 안 됩니다. 왜요?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예.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사대담 출연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사대담 프로그램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출연자를 본다면 뉴스와이드에서는 8월 한 달간의 여성 출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뭔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뭐 전문가로서 네.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로 나왔다기보다는 뉴스와이드에 나왔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뷰 대상자였기 때문에 맞아요. 좀 한 달간 한 명의 여성 출연자라도 나왔느냐라는 지점에선 조금 네.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맞아요. 출연자로 보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뭐 평소에 종편 모안이 저희가 이제 매번 금요일 고정 코너로 이제 하다 보니 또 저희가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그때 네. 보면은 실제적으로 뭐 전 딱 생각나는 분이 뭐 TV조선의 김미선 기자 맞아요. 뭐 그분 한 분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좀 봐왔던 그림을 생각해 보면 남성 진행자 그리고 또 뭐 권위 있는 뭔가 전문 분야의 남성 출연자 그리고 나서 좀 한 명, 뭐 많아봤자 최대 2명 정도의 여성 출연자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뉴스와이드에선 여성 출연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니 이것도 또 나름의 충격적인 부분이네요. 네, 맞아요. 나래 활동가가 자주 봤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남성 진행자와 대다수 남성 출연자, 그리고 최대 2명 정도의 여성 출연자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 다음에 분석 결과도 이어지는 겁니다. 아, 네. 종편 4사의 8개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살펴보니까 여성 진행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편 4사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전체가 한 22개가량 있는데요. 네.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살펴봐도 여성 단독 진행자는 없었고요. 네. 주로 남성과 함께 진행하는 공동 진행자였습니다. 네. 특히 JTBC는 모든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여성 진행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맞아요. 근데 또 박진솔 활동가가 말한 이 민원련의 분석을 좀 들여다보면요. 좀 역시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또 기억이 남는 게 KBS의 9시 뉴스, 그러니까 가장 메인 맞아요. 뉴스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뭐 여성 앵커가 단독으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지점을 생각해보면은 언론계의 주요 어떠한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거는 남성들이 가장 메인으로 맡아왔고 그리고 서브 역할 정도로 항상 뭐 특히 젊은 여성 뭐 아나운서 분들이 함께 맞아요. 진행을 했던 게 약간 언론계 관행으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림이지 않나 그런 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이거를 비교해 보자니 외국에서는 그런 것과 좀 다르게 나이 든 네. 여성분들도 굉장히 단독 진행하는 시사 방송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제가 한 3분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네. 미국의 케이티 쿠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6년 NBC에서 CBS로 이적을 하면서 지상파 방송 메인 뉴스, 그러니까 CBS 이브닝 뉴스에서 처음으로 여성 단독 앵커를 맡아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요. 네. 굳이 제가 나이 얘기를 하기는 싫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해외 사례를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요. 네. 당시 케이티 쿠릭의 나이를 봤더니 48살이었습니다. 아, 네. 네, 이분이 뭐 2011년? 여담이지만 네. 2011년 6월 4일 이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앵커직에선 물러났는데요. 네. 그리고 또 네. 뭐 문제 발언을 그렇죠. 한 적도 있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나이가 있는 중년의 여성 앵커로 뭔가 발탁이 돼서 방송을 진행했다라는 점에서 좀 저희가 맞아요.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두 분도 좀 네, 소개해드리자면요. 그리고 다이앤 소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09년부터 ABC 저녁 메인 뉴스 월드 뉴스 단독 앵커를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물러났는데요. 2009년에 처음 ABC 저녁 메인 뉴스를 맡을 당시 나이가 63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두 분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바바라 월터스는 여성이 주도하는 TV 토크쇼의 원조 진행자격이라고 네. 할 수 있고요. 이 남녀 차별이 심했던 방송계에서 편견의 벽을 넘어서서 남자들의 세계에 뛰어들어 성공한 최초의 여성이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1976년에 NBC에서 ABC로 스카웃이 되면서 뭐 당시 최고 연봉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방송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성 최초의 공동 앵커가 되었다, 이분이. 네. 요런 식의. 단독 앵커의 기록은 이제 다른 분들이 앞서 세웠지만 이분은 네. 여성 최초의 공동 앵커라는 기록을 세웠다. 예, 요런 게 있고요. 이분이 또 인터뷰를 되게 잘 진행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지점을 저희가 해외 사례까지 소개를 해드린 거는 좀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뭐 메인 앵커로 여성이 맡는 KBS 9시 뉴스 이런 게 나온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네.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네. 멀지 않았나. 얼른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사례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해서 네. 박진서 활동가가 덧붙여 좀 소개를 해드린 거였고요. 맞아요. 양성평등 주간 기획 모니터 보고서에서 제가 또 좀 눈여겨봤었던 지점이 네.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었는데요. 네. 이게 위에서 그래도 여성 출연자가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방송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네. 막상 나오는 인원은 타시사 대담 프로그램 대비 많지만 지적해야 될 문제가 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네. 요 보도본부 한라인의 이 자리 배치 문제를 약간 얘기하려면 영화 한 편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네. 그 영화 밤쉘이라는 게 최근에 개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요거 보면은 아, 밤쉘이 어떤 영화인지도 네. 살짝. 미국 폭스뉴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폭로한 주역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가 밤쉘인데요. 네네. 언론과 관련된 인상적인 장면이 이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중 하나가 회사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폭스뉴스 회장 로저 에일스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성 진행자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게 하고 또 다리가 잘 보이도록 테이블 아래를 뚫려 있는 그런 탁자를 사용하게 한 뒤에 그거를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다리를 비추도록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을 보다 보면 약간 이 영화와 겹쳐 보인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네. 보도본부 한라인은 아까도 출연진 구성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진행자 엄성섭 씨를 비롯해서 TV조선 기자 3명이 나오고요. 해설 논평을 하는 외부 인사 1명이 출연하는데요. 이 진행자와 출연자가 사다리꼴 모양의 큰 탁자에 둘러앉아요. 네. 그런데 탁자 아래는 바깥쪽에 앉은 출연자 다리가 이렇게 보이도록 뚫려 있어요. 아, 네네. 그 시작할 때 처음 이렇게 크게 전체를 잡는 화면에서 맞아요. 좀 봤던 것 같네요. 네.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카메라가 탁자와 스튜디오를 전체를 잡은 넓은 화면에서 시작해서 탁자를 향해 천천히 이렇게 다가가는데요. 여기에서 탁자 바깥쪽에 앉은 출연자 2명의 다리가 화면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8월 한 달간 이 자리 네. 배치를 보니까 탁자 바깥쪽에 앉아서 화면에 다리를 보이게 되는 출연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그리고 옷차림도 좀 짧은 치마인 경우가 많았다. 네, 이렇다는 근데 제가 거죠. 지금 박진서 활동가가 좀 정리해준 모니터 보고서를 지금 보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 같이 띄워드릴 거긴 하지만 이 바깥쪽에 앉은 경우 옷차림까지 표기를 해서 8월 한 달 동안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나 하고 보니까 바깥쪽에 앉았던 거는 한 달 동안 남자분들로 찾는 게 빠르겠네요. 남자분들이
바깥쪽에 앉았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건? 총 한 달 네. 동안? 그렇게밖에 맞아요.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로 맞아요, 다 맞아요. 앉았네요. 여자분들은 거진 다 치마를 입고 앉았고요. 맞아요. 네, 뭐 이런 지점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직 밤쉘이란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직 보지 못했지만 네. 어쨌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지적해볼 만한 지점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이거 보도본부 헬라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과거 민원련에 썼던 모니터 보고서하고도 연결해서 좀 얘기를 네. 쓰셨네요. 민원연이 방송모니터위원회라고 이제 분과 회원분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쓰고 네네.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동안 이제 민원련 이 미디어 탈곡기 방송 시작할 때 또 고은지 활동가가 아주 재밌게 만들어줬던 맞습니다. 그 신문과 방송 모니터 위원 그 분과 회원들을 모집하는 그걸 아마 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거를 보고서를 제작했다 요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이 민원연이 그래서 이 방송모니터위원회에서 2015년에 방송 3사 스포츠 채널 야구 리뷰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라는 거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같은 문제를 다뤘어요. 지상파 방송 3사 스포츠 전문 채널 야구 리뷰 프로그램이랑 SBS 스포츠 야구 남녀라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를 해서 네. 여기에 출연한 여성 아나운서들이 항상 몸에 달라붙는 의상이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스튜디오를 비추는 카메라가 항상 여성 아나운서 신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네. 이걸 통해서 야구 리뷰 프로그램 대부분이 여성 아나운서를 응시의 대상으로 두고 남성 시청자의 시각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원연이 앞선 201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비슷한 문제를 보도본부 한라인이 보이는 건데요. 네. 물론 이런 식의 자리 배치가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습관적인 자리 배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든 혹은 관행에 따른 것이든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치마를 입고 다리를 드러낸 여성 출연자의 몸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 여성 출연 횟수 비율이 41.7%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았다 이랬잖아요. 그런 만큼 출연자 자리도 좀 균형 있게 배치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바람을 가져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되게 빠른 템포로 저희가 이 양성평등 주간 기획으로 종편 모니터 보고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건 제가 뭐 원고에 썼던 질문은 아니지만 네. 평소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기에 적어주셨던 내용에 좀 덧붙여서 뭐 여성 출연진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또 지적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여성 출연자가 좀 출연하는 비율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JTBC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횟수가 좀 적긴 했지만 이쪽 한편에 남성 출연자가 나와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면 네. 한쪽에는 뭐 최민희 전 의원이라든가 이정미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네네. 나와서 좀 서로 대등하게 얘기를 나누는 구도가 벌어졌는데 다른 시사대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명의 출연자 중에 여성 출연자가 뭐 1명? 많으면 2명 이런 네. 식이니까 발언 기회가 주로 남성 출연자에게 쏠려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그렇게 그런 시사대담에 출연할 전문적인 여성이 없을까? 아니면 제작진이 그런 여성 출연자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그냥 관행에 의해서 늘 부르던 남성 출연자를 불렀느냐? 좀 그런 네, 지점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성 출연자들이 더 많이 이제 나와서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어느 분야에나 네. 좀 전문직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좀 조명을 받는 어떤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점, 뭐 그 지점에서 되게 저도 네. 공감이 되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인식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외연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더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여성 출연진들이 더 출연 횟수가 많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비율도 더 네, 이제 맞아요. 동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기 적어줬던 것처럼 자리 배치 같은 거라도 그렇죠.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모니터 보고서에 저도 나름의 공감을 표현하면서 오늘의 방송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덧붙여주실 말 있으세요? 나래 활동가가 매우 진행을 잘해주었다. 좋은 의견을 주었다. 갑자기? 네, 요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댓글 읽고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895회 왜 시민들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말하나 조선일보 조민씨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 바로 잡습니다.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요. 이날 신미 사무처장님이 굉장히 극대노를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저와 함께
아유. 예, 이야기를 조선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뭐 저희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본인들이 대한민국 1등 신문, 뭐 1등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 너무 부끄럽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언론 수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는데, 뭐 여튼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전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꾸 언론이 이 조민 씨 소환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의사들, 네. 의료계 그 집단 휴직 문제 관련해서도 또 자꾸 이 문제를 이끌어와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생산적으로 언론이 과연 이야기를 이걸 맞아요. 굳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 네. 전 그 지점에서도 굉장히 또 조선일보도 그렇고 여러 보수 언론이 불필요한 담론 생성을 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여튼 댓글 한번 읽어보죠.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조선, 동아, 중앙 중 한 곳이라도 먼저 폐간되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밝게 읽어줘서 제가 아니, 느낌표를 3개를 붙여주셔서 그렇죠. 제가 강조했습니다. 스토리텔러 같은 면모를 보여주면서 투어이브 박미정님의 댓글 읽어주셨고요. 봄따뜻님, 미녀 두 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은 이제 조만간 제가 이것도 TMI인데 제가 이제 진행을 본 지 2달 정도가 이제 돼가고 있거든요. 박수 치실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미디어 탈곡기 내부부 평가 회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인데. 고민이 많이 돼요. 또 처장님이 제가 평가회의 하자고 하니까 저희 방송을 열심히 봐주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죠. 어떤 평가들을 내부에서 줄지 좀 변화가 있을지 진행자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요거 읽어드렸고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는 공시영 활동가, 박채린 활동가하고 함께 진행했던 방역엔 뒷전인 언론의 코로나19 보도 뚫린 건 감염병 보도 준칙이었다였는데요. 저는 뚫린 건 감염병 보도 준칙이었다. 이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가지고 맞아요. 왔던 좋습니다. 거였어요. 이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설날김님, 공시영 활동가님의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언론은 보도 준칙도 안 지켜 오보도 남발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때가 올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민원련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시영 활동가가 이게 독특하게 엉뚱한 좀 웃긴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웃는데 언론이 보도 준칙도 지키지 않고 오보도 남발하고 그러면서 허위 보도, 왜곡 보도가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지점에서 저는 솔직한 말로 네. 온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좀 지치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때만 반짝 좀 맞아요. 바뀌나 싶은데 안 바뀌고 보도 준칙도 본인들이 만드셨는데 지키지 않고 일단 어떻게 하든 한 번 더 클릭하게 하고 맞아요. 자꾸 모든 쟁점을 정치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는 데 맞아요. 있어서. 그냥 그 정말. 사안을 그대로 왜 보지를 못하지?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민원련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네. 단체고 그런 지점에서 함께 이제 뜻을 함께해서 해주시는 시민분들과 있으니까 힘을 굉장히 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언론인 분들도 본인들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의 잘못을 덮고 가는 행태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 그렇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너무 한풀이 한 것 같아. 그렇고 아이고. 네. 오늘 또 팟빵 댓글을 저희가 너무 또 한동안 안 읽어드렸어서 죄송합니다. 팟빵 댓글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지구님, 오늘 박시영 TV 듣고 민원련 정기 후원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던 이야기였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시영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듣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음 이 7000rpm님 네, 7000rpm님이 만캐시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냥 후원해요 네.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려요. 너무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 열심히 네. 보고서 쓰고 방송할 테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오늘 댓글 읽긴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저희 또 박진솔 활동가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만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오늘 미날련 미디어 탈곡기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저희 꼭 한번 다뤄야 했던 의료계 집단 휴직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 89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종편 뭐하니? 미쳤니 박진솔? 정신 차려. 고정 코너로 하다 보니 입에 붙어서 그래요. 되게 다시 웃기네요.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닙니다. 짠! 동생이 발라줬어요. 손 좀 건드리지 말라고. 아, 손을 많이 이렇게 네, 하셔서? 손 자꾸 막 건드리니까 그러지 좀 말라고.